자, 이제 간지 할 차례입니다. 간지. 간지는 이제 원래는 지지론의 확장, 지지론이에요, 지지론. 지지론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실제로는 이 간지에서 뭐가 쓰이냐면 신살. 신살 중에서도 지지 대 지지 신살 있죠. 요거를 이제 실제로는 믹스해서 봐야 됩니다. 믹스해서. 요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는 취한다, 취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대해서 실제로는 조건부가 된다는 거예요. 조건부. 그 지지 대 지지 신살은 주로 많이 보는 게 합형충, 그 다음에 원진, 공망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여기 간지에서 보다는 것은 주로 크다, 작다. 요 개념을 약간 첨가해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많이 받는다, 작게 받는다. 그럼 보면 우리가 기본 신통력 동물 들어가겠죠. 이제 이거를 이제 자에서부터 하시면 돼요. 자, 쭉 임묘진사원. 자라는 게 뭡니까? 자라는 게 씨앗 상태이고 너무 어둡고 컴컴하죠. 그러니까 뭐를 주로 받겠다? 정신적, 그죠? 정신적 상속 혜택이 크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받는다면 무형이므로 문서, 뭐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그죠? 그러니까 자월에 태어난 애가 왔는데 얘한테 유산 상속을 뭘로 줘야 되겠습니까? 문서로 주십시오. 그런데 모양새를 보니 육친을 가감해 보니까 정제라. 그러면 뭘로 줘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이제 증서는 증서인데 정제니까 환급성이 잘 되니까 유가증권이라든지,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증여 방법을 이제 뭐 본다라는 거죠. 축은요? 네. 이것도 이제 문서예요, 문서. 문서나 부동산, 정신적. 거의 비중은. 근데 자보다는 얘한테 뭐가 들어가 있죠? 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경. 어쨌든. 현금화될 수 있는 거. 언제 현금화되겠다? 미가 왔을 때 현금화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요놈 문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환급될 때 좀 가치가 커져요. 금정, 그게 이제 경이 임묘지지라서. 그 다음에 이제 임묘가 보면 신통력이면서 실제로 이거는 자수성가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 묘도 거의 인과 비슷한데 힘의 세기를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이 훨씬 더 강하겠죠. 대신에 이제 저런 인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이라도 굉장히 투철한 정신적으로 가거든요. 묘도 자수성가예요. 목이니까. 네네. 근데 이제 힘의 비중, 크다 작다를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크겠죠, 인이. 그러니까 삶의 수단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신통력 동물이라는 자체가. 그럼 인이랑 묘가 있는 사람들은 부모 상속을 잘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목이라는 게 뭐예요? 금전이라는 건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펼쳐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신출이라는 의미잖아요. 신출. 둘 다. 어쨌든. 얘는 우리가 지진을 배울 때 설계. 요거는 진짜 꾸미는 인테리어. 그래서 구체성은 이게 더 주지만 힘과 파워 면에서는 범위 더 크다. 범은 또 영역을 크게 넓게 쓴다, 좁게 쓴다? 넓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부모가 정신적인 삶의 수단을 주더라도 확실한 걸 준다는 거예요. 확실한 라이센스를 따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과 묘의 차이점이에요. 선생님 경일주가에 이제 올해 이민이면 식신에 편제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부모 혜택은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거는 기본 의식주에 관해서는 유효함이 있지만, 그죠? 그 기운은 있지만 지지가 편제잖아요. 잘 나갈 때 받아야 되겠다. 기다려야 되겠다. 잘 나갈 때 받아야 돼. 예. 그게 이제 실제로는 지지가 이제 일지가 뭐라고 하셨죠? 경술 그러면 이제 순하게 기능을 받아올 수는 있겠죠. 잘 나갈 때 받아와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 이제 지지가 만약에 인인데 뭐 예를 들어 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충고의 조건이 돼버리면 또 혜택이 확 삭감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지는 뭐겠습니까? 지는 종합성질 문제예요. 잡다한 것. 누수도 받고 뭐 돈도 받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짬뽕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짬뽕인 경우가.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걸 보면 자 좌우묘는 뭐예요? 그 기운이 순일무자. 정통성의 계승이죠. 인신사행은요. 신생, 자수성가. 절반만 받는다. 이거 부모 혜택이에요, 부모 혜택. 그 다음에 진술 측면은 뭐겠습니까? 일명 잡것들 섞여 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보는 게 뭡니까? 사주팔자 딱 적으면은요, 원래는 연부터 봐야 되거든요. 연. 연에서 기본적으로 인신사회생 났다. 엄마하고 같이 살고 있나? 아빠하고 같이 살고 있나부터 체크해야 돼요. 네. 아빠의 고향을 물어보고 아빠의 고향을 나와서 살고 있다면 성공 번영의 조짐이요. 아빠 고향에 20세가 넘었는데 계속 있다면 요거는 얼른 빨리 객지로 나가라고 코치를 해줘야 돼요. 그걸 확장해 본다면 월이 인신사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객지발복 성공의 요인이라는 거죠. 아빠가 원래 본고장 터전을 나와서 살았느냐를 보는 거죠. 그죠? 일지 같으면 내가 그죠? 연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내가 객지로 나가야지 성공 번영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연이 공망하거나 월이 공망했을 때 신살이라서도 그 신살 쪽의 설명인데 연이 공망했다는 말은 뭡니까? 조상의 터가 비어 있으니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의 터를 떠나야지 내가 먹을 것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지발복의 의미가 되겠죠. 월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의 자리에 먹을 것이 없으니 빨리 떠나야 객지발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체크부터 하는 거예요. 객지발복인가 아닌가. 쉽죠? 예, 예. 얘들은 좌우무의 진술중매는 잘 될 때는 나가고 안 되면 다시 들어오고잖아요. 이미 그게 기본 틀로서 이미 영과 월과 여기에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실제로는 체킹을 하고서 부모운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자유명 같은 경우는 개성을 해야 되는데 떠나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떠나지 않아요. 근데 묘는 좀 빠져요. 묘는 원래 정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툴은 기본 툴은 연에서 이미 딱 기본 정해놓고 간다라는 거예요. 기본 정해놓고. 그러니까 지살, 역마, 그죠? 그런 쪽이냐 아니면 공망 들었느냐 이런 것부터 이제 영과 월에서부터 체킹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부모운을 논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이쪽 테마별에 빠진 부분.
그걸 먼저 베이스가 오늘 좀 많이 가르치는다 그죠? 개복 태길서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진. 그 다음에 사를 봅시다. 사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신통력 동물이죠. 뭔가 힘과 파워가 있겠다 없겠다? 있다. 뭔가 무기를 받아도 확실한 무기를 받겠다. 학위를 받아도 확실한 학위를 받겠다. 그죠? 근데 조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명. 다 드러난 공간이라는 거예요. 만약 부동산을 받는다면 어느 쪽 부동산이겠다? 중심지라든지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환한 공간의 부동산을 받겠다. 그러니까 중심지 부동산이 되겠죠. 오미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오미 자체도 드러나 있는 거죠. 근데 사보다는 어떻게 해요? 역동성이 떨어지죠. 신통력 파워가 어떻게 되겠다? 사가 더 크겠다. 그죠? 그래서 보통 번화가 중심지 요런 데 부동산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다 드러나서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니까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 이런 쪽은 많이 받아요. 저걸 현금으로도 받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육친의 간섭자에 따라서. 네.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명예 쪽으로 포함됩니다. 명예. 밝히는 거기 때문에. 문명. 그죠? 근데 이제 단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인묘진도 그렇고 사오미도 그렇고 실속적인 부분이 조금 왜? 얘는 프로 헤쳐서 얘는 남들이 다 까발려놔서 그래서 약간 실속 부족인 측면이 조금 존재를 한다. 그나마 사는 안에 경금이 있어서 좀 낫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신입니다. 신통력 동물에다가 금전에다가 받아도 확실하게 땡기겠다 안 땡기겠다? 땡긴다. 단 확실하게 땡긴다면 확실하게 잊어버리기로 한다. 그죠? 이제 확실하게 털어버려야 큰 것도 진다라는 거예요. 걸럭격 같은 경우에 경일주 같은 경우에 신이 걸럭격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받기도 받지만 털기도 많이 털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털어봤기 때문에 다시 또 땡길 때도 왕창 진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지의 신유술 월이라는 것은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술은 조금 제외를 시키더라도 신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는 동작. 그 중에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거와 똑같아요. 신은 신통력 동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다. 그 다음에 유는 보석, 조금 작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야는 궤도를 어디로 가요? 그죠? 비밀스럽게라도 받겠다, 그죠? 야는 어떻게 되겠다? 부모한테 받고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예, 단절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예. 그 다음에 술 같은 경우에는 금의 가을의 계절에 들어와 있긴 있는데 이게 버석한 것이 약간 유명무실입니다. 예. 잡것인데 짬뽕인데 유명무실.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다음 돼지 같은 경우에는 좀 뒤죽박죽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막 섞여서 들어온다는 거죠. 섞여서. 그러니까 뱀사가 실제로는 무기나 수단 측면이 강하다면 돼지의 자는 결과물 중심이에요. 이거 수단이라면 이거는 결과. 이제 남녀 공이 신유월에 태어나야 어쨌든 신유가 정제가 돼야 어쨌든 편정하고 정제가 돼야 어쨌든 확실하게. 환경이 이제 돈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다. 그렇죠. 예. 짓기 아니라 캐도. 예, 그렇죠. 그다음에 걸로 경인되는 것들은 앞에서 설명해 드려서 알 것이고 40세 이전에 환급하면 안 된다. 얘가 신입니다. 올해 신입.
그 다음에 이러면은 간지 끝나고 격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쪽에 이제 실제로는 원장님 강의가 기본 격용은 안다라고 하는 포커스에서 실제로 강의가 진행됐어요. 근데 저희 쪽에 와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격용을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격용의 격자도 모르겠다. 좀 난감하던데. 근데 우리 쪽 파트가 지지만 봐라 해서 지지만 보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다 참조는 하는데 지지의 비중을 좀 더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격용 자체도 아예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격용도 보기는 보는데 좀 참조한다. 그러니까 순위가 떨어지죠. 예, 예. 그러니까 참조용인데 좀 순위가 좀 떨어질 뿐이지 어쨌든 봐야 된다는 게 격용도. 격용도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쉬운 10정격 그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상한 뭐 특수격들은 한 번은 읽어보시고, 그 원장님 그러잖아요. 뭐 이상한 특수격 오면은 책 봐라. 한 번은 읽어봐야지 어디 있는지 알고 찾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읽어보고 찾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 기본적으로 격용에 관해서 그 격용에 관해서 제일 잘 돼 있는 게 얇으면서 잘 돼 있는 사주정설이에요. 사주정설. 사주정설 한 번만 보시라고. 그걸 다 맞다 하지 마시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기본적으로 한 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림 너무 작아서 안 보이던데. 이게 이제 그 사주정설이 실제로는 굉장히 그 고전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다 예, 설명을 참 간단하게 요약을 잘 해놓은 책이거든요. 예,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격용을 쓰잖아요. 격용을. 근데 다들 이제 원장님 추나추동 보고 대충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은 게 격용 안 해도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근데 박정원 원장님 공부한 방법을 보자 이거예요. 박정원 원장님이 바로 비빔밥 팔자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격용이라는 것을 갔는데 얘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비빔밥까지 보는데. 그러니까 비빔밥이 아니라 격용을 하다 보면 정격을 실제로 거의 안 온다는 거예요. 물을 일도 없고. 오면 책에 있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근데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은 보니 대부분 파격이더라는 거예요. 파격. 파격이다 보니까 파격의 종류라는 것도 무수히 많을 뿐더러 그 정확한 뭐 특수격에 되는 애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파격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비빔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뭐가 있었다? 격용이 어느 정도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득도를 하셨습니까? 군대에 가가지고 초병생활 하시면서 그죠? 불 다 살라버리고. 근데 가지고 들어간 책이 뭐였다? 그 지금 옛날 고전에서 필요하다는 책들은 다 싸들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격용을 파보니까 파격이 이걸 공부해야 제대로 사주팔자를 볼 수 있고 요걸 보기 쉬운 게 막 글자 있는 그대로 지지가 더 대세적이고 그래서 비빔밥으로 분류해서 보니까 오히려 접근하기가 빠르더라. 그러니까 격용으로 공부하면 딱 요 클래스라니까요. 격용은 완만하게 천천히 이래 정격 가다가 정격까지는 잘 올라가요.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파격이니까 막 헷갈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엄청난 기간이 소요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시간을 어렵더라도 비빔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다. 근데 결국에는 만나는 건 뭐예요? 정상에서 만나겠죠. 요거는 시간의 단축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단축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 베이스 골격은 알고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정설 같은 경우에 한 번 정도는 좀 읽어주시라. 분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러니까 10전격도 모르시고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제. 이제 격용해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성격과